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몰락은 한 국가의 거대한 비극입니다. 하지만 제가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진정으로 등골이 오싹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멕시코에서 당한 끔찍한 실패의 그림자가 다름 아닌 지금 제가 뛰고 있는 이곳 미국 LAFC의 전술판 위에서 똑같이 어른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유럽 무대의 최정상에서 손흥민과 함께 가장 찬란한 전성기를 누렸고 토트넘의 위대한 캡틴으로서 그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영원한 동료 위고 요리스. 누구보다 손흥민의 본능과 가치를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이 베테랑 골키퍼의 눈에 최근 한국 대표팀의 붕괴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소속팀 LAFC의 들이닥칠 재앙을 미리 보여주는 끔찍한 핏빛 데자뷰였습니다. 요리스는 홍명보 감독의 굴욕적인 사임 소식보다 당장 내일 훈련장에서 마주해야 할 자신의 소속팀 감독의 썩어빠진 사판을 보며 더 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도대체 LAFC의 내부는 어떻게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위고 요리스의 차갑고도 예리한 시선으로 해부한 LAFC 상층부와 감독을 향한 5가지의 맹렬한 팩트 폭격.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꾹 누르고 그 소름 돋는 진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슬픔을 위로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텔레비전 속에서 처참하게 묶여있던 소니의 모습은 바로 이번 주말 우리가 치러야 할 LAFC의 끔찍한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언론과 축구 팬들은 요리스가 단순히 옛 동료인 손흥민의 국가대표팀 탈락을 동정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리스의 첫 번째 일갈은 그런 감상적인 헛소리를 단숨에 박살냅니다. 그의 핏발선 눈동자는 슬픔이 아니라 소속팀의 붕괴를 목도한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월드컵 휴식기 직전 손흥민이 LAFC에서 겪어야 했던 15경기 연속 무득점이라는 칠흑 같은 암흑기. 현지 언론은 이를 두고 에이징 커브 그나 기량 하락이라며 함부로 팬들을 놀렸습니다. 하지만 요리스는 맹렬하게 반박합니다. 그것은 소니의 폼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LAFC가 홍명보 감독이 저질렀던 그 치명적이고 끔찍한 전술적 자살 행위를 똑같이 답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전방에서 적의 심통을 단숨에 끊어버려야 할 가장 날카로운 창끝을 페널티 박스와 까마득히 멀리 떨어진 엉뚱한 곳에 배치하여 볼 운반이나 시키는 이 멍청한 전술. 한국 대표팀이 멕시코에서 보여준 답답하고 무기력한 모습은 현재 LAFC가 가동하고 있는 썩어 문드러진 공격 시스템의 완벽한 거울이자 잔혹한 핏빛 자화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요리스의 소름 돋는 진단입니다. 요리스는 오랜 세월 최후방에서 경기장 전체를 조망해온 월드클래스 골키퍼답게 전술의 가장 깊은 패부를 예리하게 도려냅니다. 전 세계 모든 수비수들과 골키퍼들은 손흥민을 가리켜 공간의 침략자, 스페이스 인베이더라고 부릅니다. 찰나의 틈을 타 오프사이드 라인을 산산조각 내고 배후 공간으로 벼락처럼 침투하는 그 압도적인 살상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하지만 지금 LAFC의 전술 시스템은 어떠합니까? 벤치는 이 위대한 살인병기의 본능을 강제로 거세해버렸습니다. 손흥민을 터치라인 구석에 바짝 붙어있는 고전적이고 따분한 순수 윙어의 역할에 억지로 쑤셔넣어 뒀습니다. 중앙으로 파고들어 골문을 타격해야 할 선수가 터치라인을 오르내리며 절망 속에서 의미 없는 크로스나 띄우고 있는 총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리스는 분노에 차 소리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술적 오판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재능을 낡은 시스템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끔찍한 재능 훼손이자 전술적 범죄입니다. 맹수를 좁은 세장에 가두고 채식을 강요하는 짓. 그것이 바로 지금 LAFC가 저지르고 있는 짓입니다. 이 거침없는 프랑스인 베테랑은 결코 빙빙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재 LAFC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마크도스 산토스 감독의 이름을 정확히 직격하며 살벌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난 홍명보 감독의 비참한 최후. 그것은 자신만의 알량한 철학과 고집에 빠져 변화를 거부하는 도스 산토스 감독의 귀에 울리는 가장 소름 돋는 사형 선고의 종소리입니다. 요리스는 축구계의 불문율인 대량 살상 무기 최적화 이론을 설파합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명장은 슈퍼스타를 자신의 평범한 시스템에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경이로운 정수가 100% 폭발할 수 있도록 완벽한 발사대를 직접 설계하고 헌신하는 자만이 진짜 장수입니다. 이제 메이저리그 사커 MLS가 다시 시작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LAFC 벤치는 지루하게 볼을 돌리며 횡패스만 남발하는 영혼 없는 점유율 축구를 당장 쓰레기통에 내다 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 숨 막힐 듯 빠르고 날카로운 트랜지션 전환을 바탕으로 손흥민의 속도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축구판에서 감독의 멍청한 애고, 이 고가 살아남을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네 번째 논증은 LAFC의 구단주와 상층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폭탄 선언입니다. 요리스는 손흥민이 왜 수많은 유럽 명문 구단의 러브콜을 뿌리치고 굳이 낯선 MLS 무대, 이곳 LAFC로 왔는지 그 진짜 이유를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위한 뼈를 깎는 준비였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미국의 낯선 기후, 극단적인 고도 차이, 그리고 시체, 자신의 신체를 완벽하게 적응시켜 조국의 우승컵을 안기겠다는 숭고하고도 절대적인 동기부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간절했던 저녁 캠페인은 비극적인 눈물과 함께 강제로 종료되었습니다. 손흥민이 더 이상 이 척박한 무대에 남아있을 유일하고도 가장 거대한 명분이 완전히 박살난 것입니다. 만약 LAFC가 이토록 따분하고 역겨운 전술 지옥 속에 그를 계속 방치하여 축구를 향한 순수한 즐거움마저 빼앗아 버린다면 요리스는 확언합니다. 소니는 100% 미련 없이 짐을 싸서 자신의 두 발을 진정으로 존중해줄 새로운 제국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적설이 아니라 LAFC, 구단 전체의 야망과 생존이 걸린 살벌한 데스매치입니다. 하지만 이 길고 어두운 폭로의 끝에서 위대한 캡틴 요리스는 결코 팀과 동료를 절망의 늪에 익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는 LAFC, 라커룸 전체의 뜨거운 심장을 대변하여 피 흘리고 있는 자신의 오랜 형제를 향해 화산처럼 폭발하는 선전포고를 띄웁니다. 소니, 멕시코에서 당한 그 쓰라린 실패는 결코 네 화려한 커리어의 무덤이 아니다. 그것은 네 안에 잠든 야성을 깨울 가장 뜨거운 불씨이자 완벽한 부활을 위한 피비린내 나는 재물일 뿐이다. 요리스는 손흥민이 심장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지독한 상실감과 분노를 연료 삼아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될 MLS 리그 전체에 잔혹한 피해 복수를 감행하기를 원합니다. 상대의 수비진을 향해 미친 듯이 스프린트할 수 있는 폭발력이 두 다리에 남아있는 한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LAFC의 절대적인 왕킹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분노의 질주 끝에는 아직 그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2030년 월드컵이라는 진정한 라스트 댄스의 찬란한 무대가 손짓하고 있습니다. 전술은 선수를 파괴할 수도 신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LAFC와 손흥민이 처한 이 참혹한 현실은 감독의 보수적인 낡은 사판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증명합니다. 첫째, 대표팀의 실패가 거울처럼 소속팀의 썩은 전술을 비추었고, 둘째, 천재적인 공간 침략자를 터치라인의 노예로 전락시켰으며, 셋째, 벤치를 향한 즉각적이고도 핏빛 어린 최후 통첩이 던져졌습니다. 넷째, 월드컵이라는 동력을 상실한 슈퍼스타의 이적 시한폭탄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절망을 뒤집을 2030년을 향한 처절하고도 위대한 선전포고가 라커룸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LAFC 수뇌부와 감독은 요리스의 이 서늘한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고 당장 소니의 발목에 채워진 전술의 족쇄를 끊어내야만 합니다. 야수에게 자유를 쥐어주었을 때 그가 뿜어낼 살벌한 복수극이 벌써부터 전 세계 축구팬들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름 돋는 분석이 여러분의 핏줄을 뜨겁게 달구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축구계의 부패한 전술을 고발하고 영웅들의 부활을 알리는 가장 거대한 신호탄이 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축구의 진짜 이면을 가장 맹렬하게 파헤치는 월드TV였습니다.